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삶을 반으로 갈라두었다면요. 그 나머지 반쪽을 돌려받기 위해서 어디까지 걸어가야 할까요?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창고방에서 나온 낡은 서류철, 그리고 모서리가 닳아 잉크가 살짝 번진 한 줄. 출생신고. 문제는 거기 도장이 2개 찍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아버지 이상철의 도장이 맞았고 다른 하나는 낯선 이니셜이 새겨진 도장이었는데요. 그 이니셜을 보는 순간 지역은 등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내가 가진 건 절반일 뿐. 성재가 던진 그 말이 다시 떠올랐거든요. 절반은 아버지의 도장, 나머지 절반은 정체 모를 도장이었어요. 둘이 합쳐져야 진짜가 되는 구조라는 생각이 드니까 숨이 가빠졌습니다. 카페는 여느 날처럼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면 커피 냄새가 먼저 사람을 안아주잖아요. 그 향이 오늘따라 더 또렷했어요. 손님들은 자기 사연을 머그컵에 조금씩 담아두고 다 마시면 다시 들고 나가는 걸 반복하더라고요. 그 평범한 풍경이 천천히 마음을 붙들어줬습니다. 지은호는 계산대 아래 서랍에서 조심스레 봉투를 꺼내 말했어요. 지혁씨, 어제까지는 우리가 추측을 했는데요. 오늘부터는 확인만 합시다. 감정 먼저 올라오면 중단하고요. 말투는 차분했는데 손끝은 아주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이 이상하게 지혁을 진정시켰어요. 그래요. 오늘은 확인만 해요. 성재는 카페에 없었습니다. 회사 본부장으로 바빴거든요. 대신 새벽에 긴 메모를 보냈습니다. 첫째, 도장 잉크의 스며듦과 압력 차이를 보라. 둘째, 숫자 교체 흔적은 주변 회계 떨림과 간격으로 본다. 셋째, 관리대장 이니셜과 출생신고 문서의 이니셜이 같은 집단인지 확인할 것. 넷째, 발신자 없는 문자 패턴을 비교해서 동일 화자 여부를 추정할 것. 메모는 짧지만 분명했어요. 성재는 늘 그런 식이었죠. 먼저 2-3걸음 앞에서 등불을 들고 있는 사람처럼요. 점심 무렵 체육관 관장이 슬리퍼를 질질 끌며 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들어왔어요. 저기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메시지 또 왔습니다. 관장은 종이 한 장을 접었다 폈다 하며 내밀었습니다. 종이에는 깨끗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선행은 조용히 하는 겁니다. 너무 떠들면 좋은 뜻이 상할 수 있어요. 말만 보면 다정했는데요. 읽는 순간 등골이 스르르 식었습니다. 다정한 말투로 사람의 입을 막는 법을 우리는 며칠 동안 충분히 배웠거든요. 지은호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이 문구 예전 거랑 완전히 같나요? 관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띄어쓰기까지요. 철자 틀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성재가 메신저로 간단히 적었습니다. 자동화된 문장일 가능성 큼. 동일한 템플릿, 동일한 주기. 경로 추적 어렵지만 템포와 시간대 패턴을 모아보자. 우리는 관장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관장은 나가면서 괜히 카운터 모서리를 쓰다듬었어요. 내가 괜히 끼어드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지혁이 대답했죠. 선생님 덕분에 길이 조금 더 보입니다. 오후는 바빴습니다. 커피가 내려가고 거품이 컵 위에 촘촘히 앉고 우유가 흐르는 소리와 사람들의 낮은 목소리가 카페 안을 채웠습니다. 사람 사는 소리에 섞여 있으면 심장이 진정되잖아요. 그런 하루였어요. 그런데 해가 기울어갈 즈음 지역의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화면에는 짧은 한 줄이 떴습니다. 4번째가 나타나면 반쪽은 스스로 맞춰진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낡은 문서의 2도장이 눈앞에서 겹쳐지는 것 같았어요. 지은호에게 보여주자 지은호가 말했습니다. 4번째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그 말이 또 반복되네요. 사람일 수도, 사건일 수도, 선택일 수도, 우리 안의 각오일 수도 있고요. 우리는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날이 있더라고요. 그날이 그랬습니다. 밤 카페 문을 닫고 지역이 골목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쳐 지나가는데 반대편에서 낯익은 걸음걸이가 다가오더라고요. 아버지였어요. 이상철. 오랜만에 마주친 부자 사이에는 묘한 정적이 있었어요. 지혁아 잘 지냈냐? 목소리엔 어쩔 줄 몰라 하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지혁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럭저럭요. 아버지는요? 둘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 자체가 오래된 안부 같았거든요. 그러다 지혁이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창고방 관리대장에 찍힌 이니셜 아버지랑 일하던 분들 중에 그 글자를 쓰던 분이 있었나요? 이봉투 아십니까?가 대신 그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이상철은 잠깐 고개를 숙였습니다. 봤다. 아주 오래전에.
도장 주인은 아니었고 도장의 길을 열어주던 손이었다. 그 한마디가 또 다른 문장을 불러왔어요. 도장의 길을 열어주던 손이라니요. 아버지는 짧게 호흡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도장을 찍을 수 있게 종이를 갖다 대고 맞닿게 하고 잉크를 보충하고 실무자였지. 이름은 자주 바뀌었다. 그러나 이니셜은 바뀌지 않았어. 조직의 이름이었으니까. 지역은 묻고 싶어 입을 열다가 다시 다물었어요. 그 순간 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너를 지키고 싶은 마음과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마음이 서로 싸우고 있다. 아직은 둘 다 이기지 못했다. 그 말은 보호와 유기의 경계에 서 있는 사람의 고백처럼 들렸어요. 둘은 헤어졌고 바람만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재가 보낸 메모에는 세 줄이 더 있었어요. 1. 이니셜은 개인이 아니라 집단의 서명일 가능성 큼. 2. 출생신고 문서의 번호 체계를 역추적할 것. 3. 장부의 빈칸을 채우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그는 늘 짧게 쓰는데 그 짧음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은호는 카운터에 작은 종이를 붙였어요. 오늘 확인할 일 출생신고, 번호 체계 장부 빈칸 동일 문장 패턴. 글씨가 가지런했어요. 그 종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단단해지더라고요. 점심 이후 박영라가 왔어요. 얌전한 코트를 걸치고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눈빛은 조금 흔들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부탁이 있어서요. 영란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우리 집안 자료실에서 이런 메모를 봤는데요. 저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지워진 줄을 복원한 건데 선이 반쯤 남아있고 옆에 작은 점이 찍혀 있어요. 봉투 안에는 복원된 회계장부 사본이 들어있었고 모서리에 정말 작은 점이 찍혀 있었어요. 지역은 그 점을 보는 순간 창고방 관리대장의 작은 점이 떠올랐습니다. 이 점 마침표가 아니라 다음 페이지 표시일 수 있어요. 지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부의 이 페이지는 일부러 여기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라고 유도하는 표시였을 수 있어요. 누군가가 길을 열어둔 거죠. 영란은 숨을 한번 고르고 낮게 말했어요. 열어둔 길 그 길 반대편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그 질문이 방 안 공기를 서늘하게 했습니다. 저녁 카페 뒷방에서 조심스레 문서를 살피고 있는데 지환이 문 밖에서 머리를 내밀었어요. 누나, 바깥에 차 한 대가 몇 시간째 서 있어. 지환은 말수가 적은 편인데 말할 때는 꼭 필요한 것만 말했습니다. 지역이 슬쩍 밖을 내다보니 어둠 속에 익숙한 차량이 서 있었어요. 번호판은 가려져 있었고 운전석 쪽 창은 살짝 내려가 있었는데 사람이 보이질 않더라고요. 지은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귀가 경로를 바꿉시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휴대폰에 또 한 줄이 왔어요. 너희가 길을 바꾸면 우리는 점을 바꾼다. 짧은 문장이었는데 등골이 섰습니다. 누가 우리를 보고 있고 우리가 두려워할 법한 말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성재에게 메시지를 보냈더니 곧바로 답이 왔습니다. 지금은 맞대응 금지. 흔적만 모아. 그들이 자꾸 같은 문장 구조를 쓰는 이유가 있다. 실수 없이 자동화돼 있으니까 대래 패턴이 잡힌다. 그 말이 이상하게 든든했어요. 그날 밤 고성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차분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였어요. 아이들, 우리 집 이름 함부로 끌어들이지 마요. 과거엔 과거대로 이유가 있었고 서로가 살자고 만든 약속들도 있었어요. 당신들이 지금 흔드는 건 누군가의 밥그릇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마지막 체면일 수도 있어요. 그 말은 위협 같기도 하고 애원 같기도 했습니다.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사모님, 저희가 원하는 건 단 하나예요. 제자리의 진실. 누구를 망치고 싶은 마음이 아닙니다. 다만 반쪽짜리로 사는 게 너무 오래였거든요. 고성이는 잠시 말이 없었고 아주 낮게 말했어요. 반쪽짜리로 사는 게 편한 사람도 있어요. 그걸 잊지 마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다음 날 이상철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전날 골목에서의 해우가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모양이에요. 이상철은 의자에 앉자마자 말했어요. 오늘은 조금 더 얘기하자. 내가 젊었을 때 회사가 휘청거리던 시절이 있었지. 그때 난 숫자를 맞추는 것이 사람을 지키는 일이라고 믿었어. 잔고가 맞아야 월급이 나가고 월급이 나가야 집집마다 밥이 올라간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어느 날 조용한 도움이라는 이름으로 돈이 움직이더군.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도움이었어. 치료비가 모자란 집, 보험이 막힌 환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도움의 조건이 붙었지. 보고를 줄여라, 소문을 막아라, 이름을 바꿔라.
도장은 사람이 아닌 조직이 찍었고 나는 몇 번은 찍고 몇 번은 거절했지. 그 말은 조용한 폭력의 실체를 조용하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지혁이 물었죠. 아버지, 그때의 도장 다른 도장과 짝이 되어 움직였습니까? 이상철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늘 짝이었지. 한쪽은 선행을 기록했고 다른 한쪽은 거래를 기록했어. 선행만 남기면 미담이 되고 거래까지 남기면 공범이 되니까. 그 말이 가슴에 들어오는데 이상하게도 서늘하면서도 뜨거웠습니다. 누군가의 고백은 언제나 그런 양쪽의 온도를 함께 갖고 있더라고요. 오후 영라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조금 수척해 보였어요. 어머니가 요즘 잠을 잘 못 주무세요. 집안 공기도 예민하고요. 그런데 저는요, 어릴 때부터 늘 궁금했어요. 우리 집에서 왜 좋은 일을 할 때마다 이름을 숨길까? 그게 겸손이라서 그런 줄만 알았는데 이젠 잘 모르겠어요. 영란은 컵을 반쯤 비우고 말했습니다. 저를 끌어들이지 말아달라고 했던 말 기억하시죠? 그 마음은 변함없어요. 다만 제가 본 건 드리려 합니다. 영란은 작은 노트를 꺼냈어요. 거기에는 전시 준비를 하며 궁금했던 사람들 이름, 작품 협찬 경로, 연락처의 앞자리만 적어둔 메모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여기 별표가 그려진 사람들 있죠. 협찬을 해주되 이름을 절대 쓰지 말라고 한 경우들입니다. 그 별표가 같은 별표인지 저는 몰라요. 우리는 노트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겁고 고마웠어요. 영란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저는 제 그림을 그릴게요. 그렇지만 만약 언젠가 제가 뭘 증언해야 하는 날이 오면 제가 본 것만 말하겠습니다. 영라의 뒷모습은 단단했어요. 그 단단함이 우리를 덜 흔들리게 해줬습니다. 저녁 무렵 조옥래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수프를 들고 왔습니다. 먹어라. 힘 빠지면 생각이 먼저 흔들린다. 그 한마디가 참 마음을 붙들었어요. 세 사람은 수프를 한 숟갈씩 떠먹으며 잠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뜨거움이 목을 타고 내려가니 비로소 생각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느낌이었어요. 조옥래는 우리를 보더니 느긋하게 말했어요. 사람 일은 끝까지 가보면 의외로 단순하다. 숨긴 사람과 드러내는 사람. 무너지는 사람과 버티는 사람. 너희는 어느 쪽이 될래? 그 말은 잔잔했는데 오래 흘렀습니다. 밤 카페 불을 한 칸만 켜놓고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출생신고 문서의 번호 체계를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빈칸을 찾고 다른 문서의 빈칸과 겹치는지 확인했어요. 이상하게도 몇 개의 빈칸이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고 있었어요. 지은호가 말했습니다. 이 간격 일부러 비워둔 것 같아요. 나중에 누가 와서 채우도록.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 장부를 채우는 사람이 따로 있었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말했던 도장의 길을 열어주던 손. 이니셜을 지닌 집단의 누군가. 성재가 짧은 음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좋아. 지금부터는 장부의 빈칸과 문자 템플릿의 시간대를 겹쳐. 보내는 손과 채우는 손이 같은 리듬인지 보자. 리듬이 같으면 같은 팀이다. 그 말이 이상하게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실마리를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기분이었거든요. 며칠 뒤 우리는 장부의 빈칸과 문자 도착 시간을 겹쳤습니다. 놀랍게도 일치하는 날들이 나왔어요. 그날에는 늘 카페 뒤 골목에 익숙한 차량이 서 있었고 문자는 선행은 조용히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창고방 관리대장의 특정 이니셜 옆에는 작은 점이 찍혔습니다. 점은 마침표가 아니라 넘겨라는 표시였어요.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보고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가르쳐 왔네요. 반쪽씩.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네 사람이 모이면 봉투는 열린다. 네 번째는 내 마음일 수도 아니면 내 약속일 수도 있다. 우리는 종이를 내려놓고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네 번째가 마음이라면, 약속이라면, 선택이라면 도대체 우리는 뭘 준비해야 하는 걸까요? 그날 저녁 이상철이 다시 왔어요. 이번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요. 내가 지키지 못한 약속이 있다. 그 약속 때문에 어떤 집의 한 아이는 이름을 바꿔야 했고 어떤 집은 이사를 다녀야 했지. 그 아이의 이름이 내 이름이었을 수도 있다. 그 말은 돌처럼 떨어졌습니다. 지혁의 손이 달그락 소리를 내며 컵을 흔들었어요. 이상철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기억해라. 너를 보호하려던 마음도 진짜였고 진실을 감추던 마음도 진짜였다. 둘 다 나였다.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도장의 길을 열어주던 손의 정체는 끝내보지 못했다. 다만 그 손은 늘 친절했고 늘 고요했고 늘 기록을 남겼다.
그 기록의 반은 미담이었고 반은 거래였지. 우리는 아버지의 고백을 듣고도 여전히 절반밖에 얻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전보다 단단해졌어요. 사람의 고백이 누군가의 진실을 온전히 채우지는 못해도 그 고백은 누군가의 등을 떠밀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첫 손님이 문을 열기 전에 우리는 서랍 앞에 앉았습니다. 작은 열쇠가 테이블 위에서 딸깍거렸고 봉투의 모서리는 여전히 달아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말했어요. 오늘은 열지 맙시다. 오늘은 장부의 빈칸을 채우는 손과 문자 템플릿의 리듬을 더 모읍시다. 급하면 틀리고 서두르면 넘어져요.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고 성재는 메시지로 한 줄을 보탰습니다. 오늘 할 만큼만. 내일도 우리에게 하루가 있어야 하니까. 그 문장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규칙표 맨 아래에 한 줄을 더 썼습니다. 서두르면 누가 좋아하는지 먼저 생각할 것. 점심 무렵 지환이 다시 와서 말했어요. 아까 그 차 또 왔어. 이번엔 뒤에 누가 앉아 있었어. 우리는 눈빛만 나눴습니다. 지환은 덧붙였어요. 영라 누나, 오늘 외부 스케줄 취소했대. 그 말이 이상하게 연결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오후 영라는 실제로 카페에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봉투가 배달됐어요. 발신인도 반송 주소도 없었는데 봉투 안에는 아주 짧은 메모가 있었어요. 그림에는 밑그림이 있어요. 밑그림을 지우면 완성된 그림도 무너집니다. 그 글을 보는 순간 모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밑그림이 뭘까요? 우리 중 누군가였을까요? 아니면 장부의 빈칸이었을까요? 해가 지고 카페가 조금 한가해졌을 때 조옥래가 들어와서 의자 하나를 당겨 앉았습니다. 너희 밑그림이 뭔지 아느냐? 할머니의 질문은 늘 한 박자 빠르더라고요. 밑그림은 말이다. 지우개로 지우라고 있는 게 아니다. 위에 얹은 색이 흔들릴 때 다시 길을 보여주라고 있는 거다. 그러니 누가 밑그림 역할을 했는지를 자꾸 따지다 보면 완성된 그림이 먼저 무너진다. 그 말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돌아봤어요. 서로를 의심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순간 그 마음이 바로 그림을 무너뜨린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규칙표에 한 줄을 더 썼습니다. 의심이 올라오면 바로 말할 것. 마음속에서 키워놓지 말 것. 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열쇠를 찾았군. 다음은 너희의 선택이다. 우리는 동시에 스크린을 내려봤어요. 네 번째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그 문장을 보고 있는데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네 번째가 사람이 아니라면 그건 선택일 수도 있고 약속일 수도 있고 용기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어쩌면 포기일 수도 있어요. 뭘 포기하는가의 문제. 미담만을 남기겠다는 포기, 공범을 지키겠다는 포기, 혹은 반쪽짜리로 남겠다는 포기. 우리는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뭘 포기할까? 누굴 지킬까? 대답은 길지 않았어요. 사람을 지키자. 이름이 아니라. 그 합의가 생기자 비로소 숨이 조금 깊어졌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그렇게 시작됐어요. 새벽빛이 카페 유리창에 번졌고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첫 손님이 문턱을 넘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따뜻한 거 한 잔만요. 지혁은 계산대 앞에서 거스름 돈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따뜻하게 드세요. 지은호는 컵 가장자리에 앉는 빛을 살짝 돌려주었고 성재는 회사에서 보낸 규칙표 사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실은 반드시 2군데 이상 확인. 감정이 폭발하면 중단. 봉투가 삶을 집어삼키지 않게 관리. 서로를 의심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바로 말할 것. 서두르면 누가 좋아하는지 먼저 생각할 것. 그 5줄이 오늘 우리를 붙잡아 줄 거예요. 그러자 휴대폰이 또 동시에 울렸습니다. 네 번째는 결국 내 마음이다. 이번에는 한 줄이 더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은 늘 네가 선택한 쪽으로 기울어졌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아주 작은 미소를 나눴습니다. 반쪽만 보여주는 세상에서 나머지 반쪽을 찾는 일은 결국 마음을 정하는 일이라는 걸 너무 늦지 않게 배웠으니까요. 오늘은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부터 확인했어요. 사람이 먼저인지 이름이 먼저인지. 이름을 지키려다 사람이 무너지면 그건 진실이 아니니까요. 언젠가 네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모이는 날, 그날 우리는 봉투를 완전히 열 겁니다. 미담만도 공범만도 아닌 제자리의 진실을 손에 들고요. 그때까지는 오늘의 일상을 지키면서 내일의 용기를 조금씩 모을 겁니다. 그게 우리가 선택한 네 번째니까요. 그날 오후 관장이 다시 전화로 알려왔습니다. 문자 패턴 이번엔 새벽 2시 반에 왔습니다.
늘 오후였는데요. 성재가 답했어요. 좋아. 그들이 리듬을 바꾸면 흔적은 더 선명해져. 자동화의 증거지. 우리는 서로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흔들리지만 무너지지는 않겠다는 약속이 자연스레 갱신됐거든요. 지화는 밖을 한 바퀴 돌고 들어와 말했습니다. 차 사라졌어. 대신 저 골목에 낯선 발자국이 있어. 지환의 말이 끝나자마자 지은호가 웃었어요. 괜찮아요. 발자국은 늘 남아요. 그게 기록이죠. 그날 우리는 발자국 방향을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커피를 내리고 손님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향이 좀 더 진하네요. 손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오늘은 마음도 진하네요. 그리고 유리창 너머로 새점 하나가 아주 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침표가 아니라 다음 페이지를 알리는 점. 우리는 그 점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점을 따라가서 이야기를 끝까지 적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만의 글씨로, 우리만의 압력으로요. 밤이 다시 오면 또다시 질문이 올지 몰라요. 네 번째를 선택하겠느냐? 그때 우리는 대답할 겁니다. 예. 사람을 고르겠습니다. 그러면 반쪽짜리였던 모든 것들이 아주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갈 거예요. 우리는 서둘지 않을 겁니다. 서두르면 누가 좋아하는지 이젠 알거든요. 그리고 서두르지 않는 사이에도 구독 버튼을 누른 누군가는 우리 이야기에 마음을 얹을 거예요. 반짝거리는 자극 대신 오래가는 온기를 택한 이야기라서요. 오래 걸려도 괜찮습니다. 오래 기억될 테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오늘의 페이지를 덮고 다음 페이지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제목은 아직 비어 있어요. 하지만 밑그림은 충분히 진해졌습니다.